군산 수협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4월 이후 201건의 버스 결행 사태를 적발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공연구원이 새만금 공항 건설을 중복 투자로 판단하자 전라북도가 딴지를 걸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부안군수 선거는 무소속 현직 군수가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민주당 후보, 그리고 미래당과 평화당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군산 수협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접근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 수협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어민들의 협동단체인 군산 수협입니다. 이곳 직원 5명은 지난해 7월부터 수협 비상임 이사인 A씨의 통장 잔고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비상임 이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평균 5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A씨의 자격 유지 조건인 금융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은 뒤에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해당 여직원한테 알아보고 그것도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찰을 했던 그런 과정으로 밝혀졌죠. 군산 수협은 지난달 내부 감사를 실시해 해당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군산 수협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감봉 6개월과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제19 감사기식 송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도 시켜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많죠. 손방망이 처리를 해놓으면 이 직원들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낼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버스 운행을 빼먹은 버스업체에게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두 업체에서 모두 201건의 버스 결행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버스업체의 차고지입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버스업체 2곳 199대의 결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건이 적발됐습니다. 전주시는 버스탱크에 가스가 충분한데도 가스를 넣기 위해 운행 도중에 충전소에 다녀옴으로써 일부러 버스 운행을 결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연료 잔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결행한 201건에 대해서는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고요. 이에 대해서 버스기사들은 해당 버스업체가 차고지에 있는 충전소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남겼다고 주장합니다. 또 식사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운행 중에 가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중에 충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출발을 해요. 가다 보면 시동이 꺼지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닥치면은 우리 기사님들한테 뇌값이 요구합니다, 회사에서. 전주시는 앞으로 발생하는 버스 결행에 대해서는 해당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버스기사 노동조합은 버스가 결행되는 근본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의 공공연구원이 공항 정책에 역행한다는 보고서를 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2020년 52만, 2025년 67만, 2055년에는 132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새만금 개발 효과를 반영하면 2055년 예상 이용객은
77만 명 이상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사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사전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 노선이 늘어난 군산공항은 지난 4월 이용객이 1년 전보다 61%가 늘었습니다. 탑승률은 89.7%로 3.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새만금 공항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정부 수요 조사는 물론 실제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만든 광주전남연구원이 새만금 공항 건설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중복 투자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가 힘들어질까 봐 국정 과제에도 들어간 새만금 공항을 걸고 넘어지는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전에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수요가 입증이 되었고 이 수요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과 광주, 여수 등 광주 전남에 3개의 공항이 있는데도 새만금 공항 건설을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북의 수건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새만금 공항을 바라보는 광주 전남의 비합리적 시각이 우려스럽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전주방송이 마련한 단체장 토론회, 오늘은 완주군수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성일, 박재환 두 후보는 현대차 전주공장 위기설과 예산 문제, 공약의 현실성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불거진 현대차 전주공장 위기설과 관련해 두 후보의 현실 인식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당 부분 해소되어서 한 11,000 내지 12,000세대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의 차를 만들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이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험성을 강조하고 지난 4년간 완주군의 예산 변화와 관련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1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증가율도 거의 꼴찌, 예산액 증가도 거의 꼴찌입니다.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국가로 보면 GNP, 우리 보면 GRDP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완주는 GRDP 성장이 매년 10% 이상이 성장하고 있고요. 두 후보는 상대방의 공약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대선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네. 굉장히 큰 공약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가 스타일로 제대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행정가 군수의 특징이죠. 정치인은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서 중앙예산도 받아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박성일, 박재환 후보는 완주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상당수가 전주에 거주하면서 소비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만 19세 이상 유권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6.13 지방선거의 유권자는 모두 152만 7천여 명으로 도민의 8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2.4%포인트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9%로 가장 많고 40대는 18.8%, 70대 이상 1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인 8일과 9일에 읍면동별로 241군데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치러진다며 원하는 유권자는 사전 신청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6년 치른 총선에선 17.32%였으며 지난해 대선은 31.64%를 기록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시장군수 후보들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부안군수 선거입니다. 부안군수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서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박빙의 차로 따돌리고 올라온 권익현 후보는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인 나래 쉼터를 조성하는 등 부안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안이 지속 가능한 그런 군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경민 후보는 부안군수 선거에 지난 2006년에 이어 2번째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경민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변산반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차별화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위기의 부안을 구해낼 마지막 구원투수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 부안군을 만들고 싶습니다.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40대인 민주평화당 김상곤 후보는 현역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안사랑 지역 화폐를 발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문 군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원하는 국민만큼 민생 속에서 저 김상곤이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2번 군수직에 오른 김종규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새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안 오복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복지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재도약을 함께 만드십시다. 이제 모든 일이 한 번 더 해야 성과를 냅니다. 기호 6번과 함께 부안의 재도약을 만듭시다. 집권 여당 후보와 현직 군수,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는 후보까지 선거 판세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대한 불법 음식물 제공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선거구에 있는 한 단체 회장의 요청에 따라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한 도의원 후보의 배우자를 전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또 정읍에서는 선거구민 등 6명에게 시장과 시의원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21만 4천 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주민이 정읍지청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부 행위 등 선거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선유도 망주봉 일원을 명승 제11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협력해 망주봉 일원의 역사 유적과 경관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용품과 의료용 기기를 생산하는 풍림 파마텍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립합니다. 풍림 파마텍은 오늘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식을 갖고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178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의료 분야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장인 하연수 씨가 임기 3년에 전국 상인연합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신임 하연수 회장은 오늘 대전에서 열린 전국 상인연합회장 선거에서 대의원 39%의 지지를 얻어 경기도와 전남 대표를 물리치고 전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상인연합회장에 뽑혔습니다. 하연수 회장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과 야시장의 성공 사례를 전국 전통시장에 도입하고 상인들의 소통을 강화해 고객들이 믿고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농협이 도내 농축협 가운데는 처음으로 상호 금융대출금 1조 원을 돌파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 금융대출 1조 원 달성탑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상호금융대출 실적을 올린 전주농협은 로컬푸드 판매장 추가 개설 등 농민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늘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강한 햇볕으로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충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